안녕하세요. 소작가입니다. 오늘은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의 일부 부분에서 발췌하여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음의 병이라고 알려진 우울증의 이 실체와 정체가 무엇인지 뇌과학으로 밝힌 이 책은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자는 UCLA의 뇌과학 박사이자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이며 15년 넘게 우울증을 연구한 우울증 전문가 앨릭스 코브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뇌도 변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 뇌는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정교한 신경회로로 가득 차 있다. 걱정회로도 있고 습관회로도 있다. 결정을 내리는 회로와 고통을 느끼는 회로도 있다. 잠과 기억, 기분, 계획 세우기, 즐거움 등을 담당하는 회로도 있는데 이 모두가 서로 의사소통한다. 우울증이라는 병은 그 모든 회로가 상호작용한 결과 생기는 활동 패턴 중 하나다. 때로는 삶의 모든 일이 어렵고 무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누구나 이따금씩 느끼는 이런 감정은 뇌의 복잡한 회로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부산물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속삭임처럼 잠시 들다가 사라지는 감정이다. 그러나 작은 신경생물학적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감정이 들러붙어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우울증이라는 화강나선에 빠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뇌의 부정적인 변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사실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꼭 슬픔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대개는 마비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감정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었다고 느낀다. 희망이 없고 어찌해볼 도리가 없을 만큼 절망적이다. 예전에 재밌어 했던 일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 음식도 친구도 취미도 기력도 급속도로 떨어진다. 어떤 일도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 잠들기 어렵고 잠든 상태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아픔과 통증을 훨씬 극심하게 느끼기도 한다. 집중이 잘 안 되고 불안하고 수치스럽고 외롭다. 우울증의 하강나선이 심각한 이유는 단순히 기분을 저조하게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조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된다지만 운동할 기분이 아니다. 밤에 잘 자는 것이 도움이 된다지만 불면증이 방해한다. 친구들과 무언가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데 즐거워 보이는 일은 하나도 없고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싶지도 않다. 우리의 뇌는 그 상태에 붙잡혀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밑으로만 끌어당겨진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뇌의 생각하는 회로와 느끼는 회로가 잘못 작동해 생기는 문제이다. 우울증의 주범은 뇌의 전전두피질과 변연계다.
전전두피질은 생각하는 뇌의 부위이고 변연계는 느끼는 뇌의 부위이다. 우울증은 이 영역들이 작동하는 방식, 서로 의사소통하는 조율 방식에 문제가 생긴 상태다. 나는 왜 우울증에 걸렸을까? 내 뇌는 무엇이 잘못된 걸까? 뇌 회로의 조율 방식을 결정하는 5가지 요인이 있다. 첫 번째는 생애 초기의 한 경험도 뇌 회로가 조율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의 경험에는 어머니가 임신 중에 받은 스트레스도 포함된다. 둘째,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스트레스가 심한 일을 겪으면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의 양도 달라지며 뇌 회로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현재 삶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영향도 받는다. 싫어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가? 실직 상태인가? 담보기한이 코앞으로 닥쳐왔는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가?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는가? 이런 일들은 모두 뇌의 스트레스 회로를 가동시키고 이 스트레스 회로가 다른 회로들까지 하강 나선으로 끌고 들어간다. 넷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다른 사람들 곁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살아가며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의 양도 영향을 준다. 다섯째, 운도 하나의 역할을 한다. 뇌 같은 복잡계는 아주 작은 변동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우울증 회로를 만드는 주 요인은 불안과 걱정이다. 불안은 공포 회로가 활성한 결과이다. 공포 회로는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는 회로이기도 하다. 공포는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작동시켜 위험에 정면으로 맞서거나 그로부터 달아나기에 알맞은 상태로 만든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데 원인을 제공한 모든 요소를 파악하려 애쓴다. 걱정과 불안은 자신을 미래에 투사하는 일이므로 현재에 완전히 몰두하면 걱정과 불안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 된다. 걱정은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며 의사를 결정하도록 돕는 회로다. 걱정에 좀 더 부정적인 감정이 채색되면 걱정 상태에 붙잡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걱정은 잠재적 문제에 관해 생각하는 것이고 불안은 잠재적 문제를 느끼는 것이다. 뇌는 부정적인 일에 더 강렬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친구에게 못생겼다는 말을 들은 충격은 다른 친구가 예쁘다고 말해주는 것 정도로 상쇄되지 않는다. 뇌는 모르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왜곡한다. 우울증에 걸린 뇌는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최악을 가정한다. 과거가 부정적이었으니 미래도 분명히 부정적일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우울증에 걸린 뇌는 나쁜 것만 기억하고 좋은 것은 잊어버리도록 편향되어 있어 행복한 기억에도 어둠과 슬픔을 덧칠한다. 오래된 기억은 떠올릴 때마다 조각조각 재구성되는데 부정적인 기분은 그 과정에 영향을 미쳐 어둠과 슬픔을 덧칠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뇌는 패배에 유난히 강하게 반응한다. 예를 들면 한 연구에서는 도박의 승패에서 돈을 땄을 때는
해마의 활동이 줄어들었는데 기억의 핵심인 해마의 활동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뇌는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을 구분하지 않는다. 사실 대부분의 행위는 충동이나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일로서 특정한 생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나오는 반응이다. 한마디로 습관이라는 말이다. 습관은 뇌 깊은 곳에 자리한다. 우리는 왜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선조체가 전전두피질과는 달리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선조체는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전혀 구별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스스로 나쁜 습관 때문에 큰 좌절감을 느끼기 전까지는 선조체가 나쁜 습관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뇌는 늘 가던 길만 가고 싶어 한다. 인생의 첫 30년은 사람이 습관을 만들고 마지막 30년은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는 속담이 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음식을 먹거나 볼 만한 게 없는데도 계속 텔레비전을 본 적이 있지 않은가? 선조체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심이 없다. 그저 이미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는 일에만 신경 쓴다. 우리 뇌가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단계다. 네, 이러한 우리 뇌에 대한 내용들을 읽으면서 우울증은 감정 습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게 하는 뇌의 특성상의 문제들에 걸려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신을 이처럼 객관적으로 알고 인정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고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자신에 대한 새로운 설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